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제로 금리 유지를 2022년까지 한다는 발표와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가해진 건 없어요. 다만 이제 틀린 건 뭐냐면 알트코인이 좀 생각보다 많이 가고 있고 ERC20 기반의 알트코인들 지금 눈에 두드러지는 거는 카이버 네트워크, 질리카, 제로엑스 이런 코인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하여튼 그런 움직임을 보면 아마 다음 달쯤에는 분명히 시총 높은 어떤 그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장세 주도를 할 거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일단 첫 번째는 윌리 우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저껜가 아마 올렸을 거예요. 1달러를 10.7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비트코인과 금에 투자한 결과에 관해서 나온 얘기인데, 이 노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상승한 그 결과 달러로 했을 때, 그리고 밑에 빨간색으로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이거는 이제 금, 골드, 피지컬한 그 투자 수단이죠. 자, 그래서 10.7년 전에 1달러를 투자했다면 지금 현재 2020년에 와서 비트코인은 150억 원이 돼 있다.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지금 2,000원이 돼 있다. 이 얘기가 데이터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다, 금은 버리자, 이런 거를 딱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기에 이 중간중간에도 이거 그냥 이러다가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 되게 많겠지만, 어느 순간 ETF까지 언급될 정도까지 그 파급력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분명히 금의 시총을 저는 분명히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자, 앞으로 한 5년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그걸 또 말씀드리고, 알렉스 샌더스라는 분이 이제 호주 사람인가 본데, 이 사람이 이제 많은 디파이, 이더리움 관련해서 많은 디파이 관련된 어떤 그 코인사들이 스케일링 프로토콜에 관해서 많이 요 근래 들어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한 가지 이제 주목받지 못했던 코인 중에 라이덴 네트워크라는 코인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팔기는 약간의 이득을 보고 팔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큰 소득은 보지 못했거든요. 링크코인 같은 그 정도는 못 됐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라이덴 네트워크도 지금 이더리움 2.0 그 스케일링하는 거, 몸무게를 이제 줄여주는 거에 한 가지 일조를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메인넷을 런칭하면서 시세가 이틀 전인가 아마 30% 정도 서징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를 라이덴 네트워크를 사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사지 마시고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나 아니면 질리카라든가 RDN이라든가, 자, 이 관련되어 있는 디파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코인들이 반등세가 지금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이제 분위기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몸무게를 지금 덜어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등짝에 이제 실려 있었던 많은 그 코인들이, 그렇게 보시면 그게 나왔을 때 이더리움 2.0이 어떻게 몸이 가벼워졌을 때 어떻게 움직일까를 향후에 이제 보시면 알 것 같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한 10명 정도 봤거든요, 차트리스를. 근데 다 결론은 한 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횡보한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변곡점이 올 거고, 변곡점에서 12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 하나는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베어리시 쪽으로 갈 확률, 그러니까 이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으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려면 지금 9,800 몇십 달러 레인지하고 9,600달러 레인지에서 아마 계속 박스권 장세를 이루면서 알트코인 시세 분출하는 아마 그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불리시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급상승이 올 거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 사람도. 그래서 지금 보면 1200달러에서 1500달러 요 선을 얘기하는 거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9,000달러? 9,000달러? 이 언저리를 일단 보고 있어요. 자, 대부분의 차트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알트코인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스트라티스에 관해서 간간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코인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에요, 투자하기에는 분명히. 근데 지금 보면 사람들이 몇몇 분이 스트라티스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중요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컵앤핸들 모양으로 봤을 때 오른쪽 그 컵의 모양을 그리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지고 있다. 그래서 RSI도 지금 나쁘지 않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 사토시가로 했을 때 4,500사토시를 돌파할 경우에는 급격하게 급상승할
있다. 그래서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한번 파동을 타면 조금 다른 코인들보다는 조금 수익률이 좀 높을 만한 확률이 높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이제 매수는 하지 마시고, 자, 스트라티스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잘 지켜보세요. 자, 그리고 이거는 비트메인에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스티드 CEO가 A식 배달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비트메인 투쟁은 계속된다. 여기 나와 있는데, 베이징 지사 인수 이후 광산 장비의 산적을 금지함에 따라 심천에서 비트메인의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사실 진위 여부를 알 수는 없잖아요. 현지에 가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뉴스만 보면 뭐 내부 뭐 분열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채굴기가 배달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비트메인에만 배달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전 세계에 배달되는 게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중단된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진짜 피해자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비트메인 분쟁에 있어서. 전 항상 비트메인도 마찬가지, 그리고 크레이그 라이트도 마찬가지, 그리고 리브라에 관한 것도 다 연극이고 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결국엔. 자, 결국에는 뭐 하여튼 본인들을 위해서 쇼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피해자들은 중소 채굴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에 이 채굴기가 빨리 배달이 안 되면, S19 프로가 빨리 배달이 안 되면 지금 지지부진한 어떤 그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름 쪽으로 가면서 열이 점점 올라가면서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채굴기를 돌리는데 겨울에는 그나마 효율이 나쁘지 않은데 계속 올라가면 여기서 열 떨굴려면 또 에어컨도 가동시켜야 돼요. 냉방도 또 가동시키잖아요. 그럼 전기세가 더 들 텐데. 그러면 결국에 중소 채굴자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명분을 이들이 지금 연극과 쇼로 인해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토로 CEO가 3주 이내에 시장의 추락을 예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토로가 주식 트레이딩에 있어서 플랫폼의 절대 강자죠. 그 미국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CEO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주식 시장이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켜봐야 된다. 3주 이내 정도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은 전례 없는 금액으로 인쇄되고 있으며 금리는 제로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지금 뛰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호재거리도 왜 이렇게 많아? 특히나 송도신도시하고 청라인가?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는 서울 못지않게 지금 많이 국가에서도 밀어주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앞으로 향후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서쪽이 동쪽보다는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동쪽 같은 경우는 일본을 끼고 있고, 서쪽 같은 경우는 중국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보고 지금 서쪽 위주로 정책을 그러니까 SOC 사회간접자본도 그쪽으로 한국 정부에서 몰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암호화폐 거래 테스트 사이트 운영한다. 바이낸스는 중국 상인들에게 신비한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인 뭐 뉴스를 보면서 딱 디테일하게 나온 건 없는데, 진짜 국가에서 막으려고 했으면은 이런 기사조차도 안 나왔겠죠. 뭐 테스트 사이트를 뭘 운영을 해요. 어쨌건 만약에 바이낸스가 실제로 중국에서 운영이 된다면 그 엄청난 아마 여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준비 작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더리움 2.0 새로운 오닉스 테스트넷 출시로 앞서가다. 이더리움 2.0 블록체인의 새로운 테스트 네트워크의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메인넷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번에 연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ERC20가 반짝반짝거리고 뭐 메인넷이 하나둘씩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달, 이번 달이 아니라, 자, 발표에 따르면 오닉스 테스트넷은 최초의 이더리움 2.0 메인넷이 출시되기 전에 마지막 업데이트입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여러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 배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메인넷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단계다. 그래서 어쨌든 프로세싱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두 가지 코인이 오늘 아침에 지금도 이제 서징을 좀 많이 했는데 GCash가 5% 정도 상승을 했었고 호라이젠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3% 정도 올라갔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진 않은데 뭐 호라이젠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익명성 코인이긴 하지만 일단 개수가 없어요. 시중에 떠도는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그레이스케일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시세를 만약에 떨궈도 얘네들이 떨구는 거고 시세를 올려도 얘네들이 올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이낸스 호가창이나 그 오더창에 보면은 코인 개수가 몇 개 없어. 저도 그래서 트레이딩을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오히려 지키시보다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코인 뭐 2.8밀리언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10밀리언까지 올라가는 데는 코인 개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장난을 분명히 이들이 나중에 이제 호재거리 삼아서 칠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변동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쨌건 여기에 있는 코인 그냥 끝까지 잘 가져가 보세요. 어쨌건 잘 가져가 보시면 제가 보기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코인이 오르면 더 살 걸이라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내리면 팔 걸이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이 있으면 1년을 쪼개서 꾸역꾸역 사는 편이에요. 뭐 물론 본인들이 이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올리기 전에 이제 뭐 엄청나게 매집을 하긴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이 암호화폐 업계에 세 가지 이제 희극이 있다, 연극이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리브라일 수도 있거든요. 리브라가 뭐 미국 정부에서 막는다 어쩌고 저쩌고 뭐 어소시에이션이 뭐 파괴됐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고 누구 뭐 빠졌네 들어왔네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결국에 이게 다 쇼라고 생각하고 결국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중국이 텐센트나 알리바바, 알리페이를 밀고 나오면 CBDC가 두 가지로 나눠요. 국가에서 찍어대는 CBDC가 있고 중앙은행하고 연결돼 있는 CBDC가 있고 이런 개인 업체들 파이낸스 그러니까 개인 어떤 이 SNS들하고 이제 연결돼 있는 CBDC가 있어요. 개인들하고 통용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결국엔 이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디지털 달러하고는 이제 전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라 연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한국의 어떤 그 상인들이 지금 보면 디지털 위엔을 받아들이기 위한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알리페이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알리페이를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 그걸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카카오페이 지분의 44%인가? 40 몇 프로가 이게 중국 자본이에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게. 그래서 카카오 메인 핵심 움직이는 어떤 전체적인 로드맵 그림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텐센트가 운영하는 약간 그런 로드맵을 쫓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건 카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한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런 거를 아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다. 어쨌든 큰 권력자들의 세상에서 칼자루를 누가 쥐었냐, 어느 자본이 움직이냐에 따라서 뭐 많은 판도가 있긴 하겠지만 어쨌건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메인넷 이전에 파일코인이 최종 프론티어에 진입했다. 그래서 파일코인을 제가 기관 투자자들이 되게 많이 이면에 백그라운드에서 되게 많이 투자를 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파일코인은 메인넷 공개 전에 경쟁을 주최하면서 테스트넷을 개선합니다. 뭐 이런 해외 외신 뉴스에는 이런 뉴스들이 하나둘씩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의 시장에서는 사기꾼들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값어치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파일코인인지 파일코인이 아닌데 다른 코인인데 파일코인이라고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술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는 내 괜히 비싼 돈 들여가지고 괜히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 아는 코인들 누구나가 다 떠드는 코인들 수익률이 낮더라도 그런 거를 그냥 안전하게 투자하시고 이런 거는 접근하실 때 내가 좀 약간 서칭 능력이 있고 분석 능력이 좀 있다 그리고 파악 능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월에 파일코인은 2020년 3분기에 예정된 주요
출시일에 대한 기대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파일코인은 제가 알기로 제가 2016년도 1, 2월달 이때쯤에 코인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서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코인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뭐 기술적인 관점을 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파일코인을 그때서부터 이제 좋다고 좋은 코인이다라고 언급들은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어쨌든 사기꾼은 조심하셔라 이걸 말씀드리고, 크로스타워 오늘의 이제 메인 뉴스일 수도 있는데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 CRC죠 일명.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주축이 되는 어떤 그런 협회인데, 여기 보면 크립토 레이팅 카운슬은 뉴욕 기반 크로스타워를 최신 멤버로 추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뉴욕에 이제 크로스타워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나봐요. 근데 이번에 여기 가입을 했는데 6월 10일의 발표에 따르면 CRC는 이 그룹에 합류할 뉴욕 소재 회사를 선택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존 멤버에는 코인베이스, 컴버랜드, 앵커리지,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이 포함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DCG 그룹 산하에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암호화 산업의 미국 규제 문제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제공할 수 있다. CRC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나 CRC가 됐든 코인베이스가 됐든 그레이스케일이 됐든 DCG가 됐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CFTC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보고서를 직간접적으로 계속 이제 보고서를 계속 이제 제공하는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CRC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를 보면 CRC가 가장 낮은 CRC 점수 1은 유가증권의 특성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자산을 나타냅니다. 대조적으로 5점에 가까운 것은 미국 증권법 하에서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 트론이 4.75인가? 그걸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트론하고 다른 코인 뭐 하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CRC에서 XRP에 관해서 과연 등급을 점수를 어떻게 매길지, 그리고 IPO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저는 이제 궁금하네요. 그게 아마 IPO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는 CRC에 가입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표준을 홍보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크로스타워 설립자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크로스타워가 CRC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코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USD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G캐시까지가 이제 여기 CRC에 있는 코인이에요. 자, CRC가 아니라 크로스타워에 있는 코인이에요. 제가 실제로 크로스타워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인만 들어있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G캐시까지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호재가 많이 넘쳐있는 코인을 우리가 그것만 막 추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악재가 껴있고 사람들이 언급을 많이 안 하는 코인도 투자를 해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미니 거래소에서는 XRP하고 보면 여기 크로스타워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XRP가 빠져 있잖아요. XRP가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XRP를 추매는 더 이상 안 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일부를 갖고 있는 건 그냥 홀딩을 하는데, 앞으로 추매를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어쨌건 제가 이제 추매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미니 거래소도 이제 제가 보면서 결론을 졌거든요, 요 근래에 생각을 한 건.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뭐 어저께 제로 금리 한다, 뭐 금리 인하를 여기서 더 한다,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 장세에 이제 현재 들어갔는데, 더 웃긴 건 뭐냐, 주식이 빠지는데 금은 값이 같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락 없는 이거는 그냥 조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반면에 암호화폐 장세는 살짝살짝 반짝반짝 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판단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금은이 내가 진짜 10년, 20년 보고 내가 남은 여생을 여기서 찔끔찔끔 빼먹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자산으로 값어치가 점점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그럼 암호자산이 더 많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건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남은 노후 인생이 되게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바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임팩 있는 뉴스를 드린 건 없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전체적인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ERC20들이 점진적으로 뭐 시세 분출을 하면서 개발 진척도도 올라가고 메인넷에 접근하는 빈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건 이더리움 2.0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고, 시총 높은 코인들은 아마 이 지금 서큘레이션, 짜잘한 알트들 서큘레이션은 끝나면 그들도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지 마시고 좀 진득하니 기다려 보면서 거시적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